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인가요?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온도는 그렇게 춥지 않고 날씨 좋아요. 근데 오늘 날씨 어플을 확인을 했더니 다음 주 목요일쯤에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니 오늘 다시 확인했더니요, 영하 6도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앞뒤로는 영하 1도, 영하 3도 이렇게 돼 있고, 앞에가 3도, 뒤에가 영하 1도로 날씨가 갑자기 확 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며칠이 더, 그러니까 뒤로 한 3, 4일이 어떤 날씨인지를 확인을 해야 제가 조치를 어떻게 취해줄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같이 할 때마다 일기예보가 조금씩 온도가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지금 확실하게 생각을 못 하겠고요. 이제 조금 한 이틀, 3일 지나서 뒤에 날씨 온도 차를 한번 한번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화면이 정지돼 있었죠? 그렇죠. 듣기도 하고 눈도 보기 좋아야 하는데 제가 말할 때는 손이 안 움직여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손이 움직이면 말이 안 나오고 말하면 손이 안 움직여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제 키우기 시작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보지 않으신 분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분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정말 단열을 튼튼하게 해서 겨울을 노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첫 해에 19년도 6월에 제가 시작을 해서 19년 겨울에 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정말 잘 해놨는데, 그 단열재 있잖아요. 그 다이소 같은 데 보면 우리 추울 때 문에 유리창에 붙이라고 하는 그 단열재 되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걸 사서 밑에 부분, 여기 밑에 제가 밑으로 잠시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못난이 발 또 나오고 더러운 창틀도 나오네요. 여기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밑판을, 왜 상자 있잖아요. 상자 모양으로 이만큼 올라오게끔 완전히 요만큼 올라오게끔 완전히 감쌌어요.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올라오게 해놓고 밑에 스티로폴 두꺼운 것까지 깔고 여기에다가 다 전체를 다 깔았어요. 사각형 전체로. 그리고 얘네들을 넣고 난 다음에 똑같은 그 단열재로 사각형 뚜껑을 만들어서요, 얘네들을 씌웠어요. 높이도 한 이만큼 주고, 너무 딱 붙으면 또 찬바람에 또 더 추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만큼 띄우고 뚜껑처럼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면 겨울을 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놔뒀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 영하 17도, 18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추운 날. 하필이면 그렇게 추운 날 영하 17도, 18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한테 나는 괜찮겠지. 비닐하우스 농장도 있는데, 괜찮을 거다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이제 확인을 하는데, 겉에 면이 서리가 껴가지고, 하얗게 안 보이더라고요. 잘 지냈겠지 하고 위를 들셔봤는데, 웬걸. 얘네들 완전 꽁꽁 얼려가지고요. 물 잘 먹어서 이 딱딱함이 아니고요, 완전히 얼어가지고 딱딱함 있잖아요. 집어 던지면 깨질 정도의 얼었는 거? 근데 여기에 제가 그때 처음 시작을 해도 거진 여기가 다 찼었어요. 저쪽 편이 없었을 뿐이지 이쪽으로는 다 찼었거든요.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200개가 넘는 그 정도의 개수를 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었는데, 그게 다 동시에 다 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때만큼 좌절감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얘를 도대체 어떻게, 다 얼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온 게 없었어요. 다 얼어가지고, 이거를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놓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때는 대처 방법이 그냥 언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서서히 녹이는 게 더 나은 거는 지금에서 아는 거지, 그때는 몰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이게 의욕 자체가 없는 거죠. 너무 심각해서 사태가. 그래갖고 그냥 놔뒀었는데, 날이 풀리면서 서서히 그 안에서 살아날 애들은 살아날고 죽은 애들은
죽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죽은 애들이 거진 절반 이상이 됐습니다. 다 거진 다 죽고 다시 그 경매에 들여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밖에서 겨울에 노숙도 가능할까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위쪽 지방에 가까운 중간 정도 되는 아마 그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의 대답은 안 됩니다. 진짜 뭐 다육생활을 손 놓고 싶을 만큼의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이었어요. 진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울 때는 들여놓는 게 차라리 깔끔해요. 베란다에 들여놓고 해를 잘 보이지. 저도 저희 집에 베란다에 넣어놓으면 해가 잘 안 보이거든요. 보여봐야 3시간 4시간. 그렇다고 해서 한쪽 문을 열어면 한쪽 문을 이렇게 닫으면 반대쪽 쪽은 거진 햇볕이 안 들어와요. 그래도 이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온도가 적어도 0도에 가까운 온도가 유지를 해주면요, 얘네들이 성장을 하지 않고 잠을 잔답니다. 겨울잠 자는 거죠. 그리고 성장을 멈춰놓고 2월 말부터 조금씩 얘네들을 바깥에 공기를 쐬주는 거예요. 들여놨다가 또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하시면 얘네들이 갑자기 내놓는다고 해서 막 얼굴을 탄다던가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첫 해의 경험이 정말 값진 경험이었죠.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뒤로 왜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농장 사장님은 난방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난방을 해야지만 그 온도, 적정 유지 온도가 있어요. 그 유지를 안 해주면 거기에서도 얼어요. 얼어서 죽는답니다. 좀 얘기가 길었죠.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제가 영하 3도, 4도까지 그냥 놔둔다는 거는 안에서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겨울을 내보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죠. 얘네들한테 크게 뭐 도움이 된다던가 그거는 아니에요.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겨울을 보내겠다. 잘 보내겠다는 발버둥입니다. 또 다시 머리에 버퍼링 다운이 되려고 해요. 진짜 카메라만 켜면 이렇게 버벅거리네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댓글에 어떤 게 왔냐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어떻게 다냐고. 그리고 요 하얀 줄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얘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만약에 거리대, 바깥에 거는 거리대 있잖아요. 여기 바깥에 거는 거리대, 그 거리대가 여기에 맞는 사이즈, 여기 한 17cm가 되니까 이 방충망이 안 걸려, 이 방충망이 열었다 닫았다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걸리고 안 쓸리게 하려면 여기에 넓이는, 지금 여기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방충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두려면 15.5 이 정도 되는 넓이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되는 넓이에 거리대가 있으면 저 이거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20cm는 돼야 되더라고요, 폭이. 그래서 넣을 수가 없어서 임시 방편이 아니죠. 쓰다 보니까 이걸 벌써 2년째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달리지 않았거든요. 밑에만 있고 여기 중간에 여기 페티병을 먼저 하고 이 중간 위에 맨 위에를 달지 않았는데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를 다이소에서 네트망을 사갖고 와서 여기를 양쪽으로 구부립니다. 만드는 건 나중에 뒤에 가서 찍을게요. 이게 양쪽으로 구부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양쪽으로 구부리면 여기를 끊어줘요. 끊어서 요 밑에 바닥 요쪽 면은 잘라주고 양쪽을 요렇게 접은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거 노끈으로 촘촘하게 다 감아준 거예요. 그리고 얘만 이렇게 걸잖아요. 얘를 이게 전선 타일인가요? 이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잡아야 되나? 요게 있는데 요게 길이가 어떻게 이렇게 길이가 50cm예요. 얘가 아니야, 50이래. 30cm예요. 30cm 정도가 돼야지 이 굵은 봉에 감쌀 수가 있어요. 아니면 모자라더라고요. 이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다이소에서는 50cm 짜리는 없고, 30cm, 이게 50인가? 아닌데 30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몇 cm인지. 50cm가 있긴 한데
아닌가? 딱 봤을 때 30인가? 제가 재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길이 긴 거는 다 인터넷으로 제가 샀었거든요. 이 길이가. 그래서 얘로 여기를 감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길이가 길어지면 이게 넓이가 좀 이렇게 이 폭이 좀 넓고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두꺼워요. 단단합니다. 이거를 달아주는데 얘도 바람에 불고 얼렸다 추웠다를 하면 얘도 삭거든요. 그래서 봄 되면 삭은 애들 오래됐다 싶은 애들은 끊어주고 새로 달아주고 이런 거를 해야 합니다. 좀 약간 귀찮아요. 그리고 옆에 이 노끈은 얘가 힘이 그닥 없어요. 얘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손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쉽게 구부러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화분에 이렇게 올려두면 얘네들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 그래도 여러 개가 되면 아이고 오늘따라 숨이 차네요. 여러 개가 되면 얘가 무겁거든요. 그럼 얘가 처져요. 그걸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끈을 달아줍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한 줄로 감아놓은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한 줄로 묶어둔 거는 아무래도 잘 사가요. 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풀이 생기죠. 여기 보풀 생기잖아요. 여기 요렇게 되면서 여기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 제껴지지 않습니다. 저기가 끊어진다고 해서 얘가 확 앞으로 제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요게 잘 단단하게 묶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보조 안전한 거예요. 얘가 떨어지면 살짝 얘가 기울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져요. 앞으로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그런 거 있나 없나 한 번씩 얘네들 볼 때 보고 새로 묶어주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새로 묶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거리대는 만드는 걸 다시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적어 와야 되는데 그죠? 제가 다육이를 미인들 종류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쁜 아이들 한번 보시고 여기 해둔다고 지금 와서 막 찍었는데 다시 가렸네요. 어떡하지? 잠시만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도록 할게요.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잠깐만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얘가 여기가 끊어지면 처진다 그랬잖아요. 처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살짝 앞으로 살짝 기우는 거예요. 기울어서 혹시나 여기에 묶어줬던 이 아이가 묶어줬던 요거도 노끈이잖아요. 이 아이가 받을 힘이 더 많아질까 해서 얘 보조로 이렇게 달아준 거죠. 이거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훅 떨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얘가 기울어지면서 앞으로 쏠리면 방충망에 더 쏠릴까봐 그런 거죠. 얘는 그래도 달아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얘를 만들어서 이런 봉 위에다가 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 얘는 힘이 받는 게 얘가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랫도록 안전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단다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때문에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다 떨어지고 제가 없을 때 집을 한 5일 정도 비울 수 있는 명절 같은 데도 있잖아요.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때 얘가 힘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힘을 못 받아서 여기 끈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잘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여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요 모양이 흐트러지면서 제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안전한 건 뭐냐면 이 창틀이 있어서 와르르 쏟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댈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 바깥은 그게 안 되니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만약에 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기에 걸려있는 조그만한 네트망 자체를 하나를 사서 이렇게 하나씩 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게 비싸죠. 한 개에 1,000원씩이니까 10개만 달아도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거리대를 다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거를 해서 한 가지 요거를 만들어서 쓰시라고 제가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다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좁으면은 이 넓은 거를 달아봤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여기 폭이 넓어서 이거를 중간에 달 수 있죠. 이렇게 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공간이 없어서 요렇게 달아야 한다. 그럼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제 생각에는 요거를 왜 달아줬냐면요. 얘를 여기에 달았을 때 이게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살짝 요렇게 되면 여기에 닿아요. 기대는 힘이 있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제가 이걸 달아준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앞으로 더 제껴지겠죠. 힘이 없으니까 얘 꼭지가 여기 있는데 얘가 뒤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럼 앞으로 더 처지겠죠. 그래서 얘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얘를 이 높이가 긴 것도 있습니다. 그 긴 거를 사서 반을 구부리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같이 달아줍니다. 이렇게 기역자가, 그러니까 바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깥이면 요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기역자가 달리게끔 얘를 먼저 달아주고 얘를 그 위에다 얹어서 지지대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는 쓰시면 그나마 안전할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거리대 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를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환경에 맞게끔 제가 변형시킨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저희 집 같은 환경일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만드는 방법을 찍어서 올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트막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에다가 찍었습니다. 화장실 울리는 소리가 나죠. 여기 바로 화장실 앞이에요. 이게 모노 네트막 뭐 이렇게 돼 모노톤 네트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원짜리입니다. 이게 칸수를 살리시면 돼요. 우리 집의 칸수는 안방 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안방 쪽은 9개를 해서 2단씩만 접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거실 쪽이나 이쪽에 당길 때는 그 안방보다는 조금 더 좁더라고요. 공사하신 분들이 정확한 넓이를 다 똑같이 재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거고요. 이거를 사면 옆에 있는 걸 다 뜯어야죠. 우선은 뜯으면서 얘기할게요. 요거를 사서 하는데 얘가 힘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어도요. 애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하다 보면 손이 너무 아파요. 구부릴 때. 정 안 되면 이거는 같이 살고 있는 짝꿍한테, 신랑한테 좀 해달라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소나무가 좀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워낙에 힘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지저분한 건 이렇게 빼고 요거를 접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접냐면 이렇게 접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안방이 아니라 여기 거실 쪽 이쪽 라인에 걸려면 얘가 밑에가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근데 네 개보다 조금 더 있어도 되더라고요. 여기를 접을 거예요. 여기를 접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접을 겁니다. 자, 이거를 접을 때 이걸 어떻게 접냐? 만약에 저는 이게 딱딱한 발판이 하나 있어요. 이거 물 적실 때 잘 흡수되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좀 지저분하기는 합니다. 이거를 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접을 만큼의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접을 만큼 이렇게 두고 받을 힘이 있어야 돼요. 얘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얘를 제껴서 접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카메라가 제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어서 제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요, 여기 겉에 있는 요것만 잘 구부리면 나머지는 잘 구부러지거든요. 근데 얘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여기 끝에만 잘 구부리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하고, 이거 한번 하고 나면 힘들긴 힘들어요. 이게 여기에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를 해놓고 끝에 잡히나요? 잡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이렇게 접혔거든요. 이렇게 접혔잖아요. 접혔죠. 깔끔하게. 몇 번에 접어본 실력으로 이렇게 접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저는 이게 있어서 밑에 발판이 있어서 요 발판이 파란색 발판이 있어서 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없다 하시면 계단 같은데 나가셔서 이렇게 밑에 판을 계단 같은 데가 이렇게 있다면 얘를 이제 거꾸로 눕혀놓고, 저는 위로 올렸지만 계단에 사신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해놓고 밑으로 내리셔야 되죠. 힘을 쏟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접혔는데 여기 중간에서는 요 끝에서 접혔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잘 구부리도록 중간에 한번 손을 써볼게요. 잠깐만요. 끊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중간을 여기 처음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여기가 잘 안 되네요. 여기가 똑같이 여기가 접혔으면 좋겠는데 여기 끝에서부터 접혀 올라가 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그냥 이렇게 접고 반대편을 접을 때는 얘를 이렇게 해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밑에 여기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계단에 사시는 분은 쉽죠. 요렇게 안 되니까 여기를 해서 잡고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꺾으셔야 돼요. 얘를 돌려서 꺾을 수 없으니까. 자, 설명이 가능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꺾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밑판을 4개를 둘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공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잘 재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접을 겁니다. 하나, 둘, 셋, 4개 갔으니까 요렇게 접을게요. 언젠가 이 발판이 저 때문에 부러질 겁니다. 얘를 손을 잘 넣어서 보통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접으면 접혀요.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가 잠깐만요. 조금 더 방향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봐요. 얘가 고정이 잘 안되네요. 그래.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이걸 접고 난 다음에 여기가 사각형이 됐는지 밑에 바닥 여기 손에 힘준다고 여기가 올라오는 데 있으면요, 이렇게 만져주면서 밑에 바닥이랑 위에 면이 직각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 정도는 쉽게 펴져요. 얘가 종이 접듯이 그렇게 잘 해지면 힘이 없겠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접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끊어줘야 돼요. 여기 어떻게 끊어주냐? 요렇게 여기 끊고 여기 끊고 여기 끊고 여기 끊어서 이 밑바닥이 요 부분을 지금 제가 손을 가렸죠. 요 부분을 없애버려야 돼요. 요렇게 잘라서 요만큼은 오려내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접으시면 돼요. 요렇게. 그 부분은 제가 끊어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벤치를 갖고 와서요. 얘가 이름이 벤치 맞아요. 리퍼예요. 벤치예요. 제가 잘 모르는데 제일 굵은 면적부터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잘 안 잘려요. 얘가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그렇게 잘 안 잘릴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끊으시면 돼요.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안 끊어지는 게 없겠죠. 여기를 이 부분만 끊어지면요, 나머지는 똑똑똑 잘 끊깁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끊겨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바짝바짝 안 끊겨서, 그래서 노끈으로 조금 두껍게 감아주는 것도 있어요. 손 다치지 말라고, 걸리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를 먼저 끊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흠집을 좀 더 내줍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면요, 손하고에 힘이 다 빠져요. 생각보다 어렵죠? 만들기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만들기 어렵다기보다 얘를 살리지 말고 끊읍시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얘가 잘 안 끊어질 때는 얘를 이렇게 제끼세요. 제껴서 얘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안 돌아가네. 아유 됐다 됐다. 아야야. 이렇게 한쪽이 끊어지면요 얘는 이렇게 제끼면 되거든요. 이렇게 끊어집니다. 아이고야 여기를 안 잘랐네요. 이게 끊어집니다. 이게 끊어졌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조금씩 단들 때는 이게 접어지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손으로, 아유 죄송해요. 화면에서 사라졌죠? 힘쓸 때는 또 화면이 요렇게 되게 얘도 접어 볼게요. 제가 괴력이 아니라 접힙니다. 아 여기는 살려둘걸. 여러분들은 색깔할 때는 여기는 살려주세요. 여기 괜히 잘랐네. 예, 이거 감아서 올라가는 게 좋은데 힘이 받치는데 아 괜히 잘랐네요. 여기를 생각 없이 잘랐습니다. 요렇게만 자르면 되는데 요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살려주세요. 여기 부분. 아, 이거 안 보이시나? 여기 옆에 면에 요 부분, 요 위에 부분을 살려둬야지 얘를 여기에다가 같이 감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이 받겠죠. 그럼 저는 만약에 잘랐잖아요. 잘려면 저는 여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여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헤이. 여기가 조금 잘못 휘어진 것 같아서 이거 그 대신 이걸 펼쳤다가 다시 오므렸다가 자꾸 너무 많이 하시면 얘 힘 없어요. 힘 없어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약해지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감아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거를 거실 쪽에 만들면 달지는 않고요. 겨울에 창 쪽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요거 요대로 바깥에 내놓으면 그대로 쏙 들어가거든요. 크기 넓이가. 그러니까 창들을 여기다 한 번에 다 넣고 넣었다 뺐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만들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노끈으로 여기서 노끈 감는 거는요. 제가 지금 노끈 찾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사야 돼요. 지금 다이소로 가야 되는데 다이소를 언제 갈지 몰라서 이렇게 미리 말로만 제가 말을 합니다. 여기에다 노끈을 줄을 놓고 촘촘하게 감으세요. 힘 줘가면서 계속 감으세요. 끈을 그 대신 묶어야 될 거를 한 이만큼을 남겨둬야 되겠죠. 여기서 이만큼 남겨두고 여기에서 같이 얘가 노끈이다 생각하면 한 요 정도는 내놓고 여기 이 노끈을 여기 끝에까지 오세요. 가지고 와요. 이렇게 가지고 와요. 요만큼 남겨놓고 이까지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긴 줄로 이렇게 계속 감아가면 끝은 이만큼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다 감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묶어주세요. 그래도 줄이 또 남으면 다시 감아서 오세요. 요 중간까지. 그래서 여기 중간을 다시 감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아서 또 내려오세요.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왔다가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좀 두툼하게 감기긴 해도 그 정도로 감으면 요 뾰족한 것도 가려지고요. 단단해서 혹시나 그래서 한 줄로 계속 감아서 한 줄이 끊어지면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그냥 풀어질 것 같으면 여기 와서 묶어주고 새로 끈을 가져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내려와서 이쪽에 갔다가 또 묶어주고 이걸 반복을 2번 정도를 하시면 이게 정말 단단합니다. 저 2년 동안 쓰는데 여기 거는 여기 감아줬던 거는 한 번도 갈아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끝까지 감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료가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여기 밑에가 뚫려 있어서 힘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랬잖아요. 반대쪽에 제가 해갖고 왔어요. 아까는 여기를 잘라 버렸었거든요. 근데 여기 안 자르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아까는 ገብ쳐지지 않았는데 얘는 지금 겹쳐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넓이랑 이쪽 넓이가 조금 다르다는 거. 근데 괜찮아요.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잘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더 힘이 받겠죠. 요 두 개니까 여기가. 그래서 꼭꼭 감아주시면 돼요. 이제 진짜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